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데 성공을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하여 성공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평생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지능이 높아야 하고 죽어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죠. 많은 성공 유튜버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책을 얼마나 읽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예외의 케이스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머리가 좋고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머리도 좋지 않고 노력도 그닥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지능과 노력 외에 딴 것이 있습니다. 미리 힌트를 알려드리자면 운은 아니에요. 제가 성공한 제 주변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그 비밀을 드디어 파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순간 성공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원히 바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사업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영상에서는 흐름,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와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를 타실 준비가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큰 그림을 보는 여러분, 빅픽처의 민병은 빅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들려드리고 싶었던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큰 그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흐름,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에 대하여 조금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 우선 제 지인과 친구 3명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인 A는 자기의 사업에 몇 년간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아쉽게도 연매출이 몇 천만 원 단위 이상을 못 넘어갔습니다. 지인 B는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도를 여러 번 했고 긴 노력 끝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친구 C는 머리는 좋지만 별로 노력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알고 지내는 동안 사업 3개를 시작했고 3개 다 중박이 아닌 대박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이 세 분들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전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자주 보여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한 가지만 열심히 해서 오랜 기간 끝에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던 시도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인 A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아마존을 시작했던 형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열심히 일하고 리더십 스킬도 대단했죠. 하지만 이 형은 정말 고지식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과하게 강했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유연성 없게 사업을 하다가 결국엔 별로 크게 성공은 못했죠. 지인 B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바로 신사임당 주원규 대표님이에요. 네이버 스톱팜으로 1차 성공을 거두셨지만 PD 출신이신 주원규 대표님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으셨죠. 그거는 바로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주 대표님은 초반에 유튜브를 여러 번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요리, 인테리어,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채널을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채널을 시도한 끝에 신사임당 채널이 탄생하였고 창업 다마고치 시리즈와 같은 돈과 성공에 대한 컨텐츠가 유튜브 시청자의 취향에 적중하면서 대박이 나셨습니다. 친구 C는 제 친구 제임스예요. 제가 일요일 날마다 만나서 브런치를 함께 먹는 친구죠. 저와 동갑이에요. 아니, 한 살 더 많나? 제임스는 아마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여 브랜드를 크게 키웠죠. 저만큼은 아니지만요. 그 다음 2017년도에 가상화폐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도에 가상화폐 붐이 있었을 때 엑싯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마존과 가상화폐로 번 돈 일부를 투자하여 가장 최근 SEO 붐이 일어나기 전 SEO 회사들을 여러 개 인수하여 돈을 또 몇 배로 불렸습니다. 붐붐붐. 요즘 제임스는 집에서 온라인 포커를 치고 보이차를 수집하며 여자친구와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진 찍기와 음악 작곡하는 것도 취미여가지고 그런 것도 하네요. 제임스는 이제 평생 일을 안 해도 돼요. 정말 부러운 친구죠. 제가 만난 사람들 중 많지는 않지만 이처럼 여러 번 연속으로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임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임스는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저는 이 친구의 성공에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관찰해본 결과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그리고 영리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여기서 제임스의 성공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his is the first lesson. 그 누구도 큰 흐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흐름,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는 개인보다 커요. 마케팅 바이블,
Breakthrough Advertising의 첫 챕터에서 나오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흐름과 세력이 있다. 시장의 수요는 집단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누구도 수요를 무에서 창출해낼 수 없다. 마케터의 직업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수요를 활용하는 것이다.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은 겨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아마존을 시작했던 형은 이 큰 흐름을 거슬러 가려고 했어요. 자신만의 이론이 있으면 현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을 안 하고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지능과 노력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제품을 팔려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주원규 대표님은 유튜브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파도를 타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셨죠. 결국에 자기개발 성공 유튜버의 선두주자가 되셨습니다. 한 분야에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셨던 주 대표님은 남들보다 이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신 거죠. 2018년도 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비교적으로 좋았을 때 자기개발 유튜브 트렌드가 시작될 거라는 징조가 많이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네이버 스토어팜을 엄청 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부업, 월 1,000만 원,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단어들이 핫한 키워드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와 움직임으로 인해 신사임당 그리고 김미경TV 같은 채널로 시작해 성공과 돈 관련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걸 보고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영리하고 유연하게 사업과 성공을 접근했어요. 무엇보다 거만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의 트렌드를 보고 아마존 사업을 시작했고 가상화폐 트렌드를 보고 가상화폐 사업도 시작했고 SEO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낄끼 빠빠를 잘했어요. 트렌드가 시작하기 전 그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고 대부분의 사업가가 하락세인 시장에 미련하게 연연할 때 싹 빠져서 딴 파도로 잘 갈아탔죠. 제임스를 보면 택견 마스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흐름을 관찰하는 데 쓰고 저축했다가 기회가 포착될 때 팍!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 노력, 그리고 조금의 행운이 따라줘야 된다. 지금은 예전에 생각했던 행운의 정의가 조금 달라졌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맹목적인 행운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여기에 무언가 메타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3번 연속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트렌드를 타는 것은 일반인들도 배우고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재밌는 분석이 시작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영상 시작에 흐름,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라는 단어들을 썼죠? 일단 이 3가지 단어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트렌드는 어떤 것의 동향, 방향 또는 추세를 말하죠. uptrend, downtrend. 트렌드를 말할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다음, 사이클은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으로 많이 표현하죠. 시간, 낮과 밤, 일주일, 한 달, 1년, 어떠한 주기를 사이클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흐름은 한 줄기로 잇따라 진행되는 현상이죠. 굴곡이 있는 선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It's all one and the same. 이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흐름,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스프링 같은 나선 모양입니다. 이 나선형 모양 안에 흐름,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가 다 들어가 있죠. 트렌드들이 모여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죠. 하루라는 사이클 안에 낮과 밤이라는 트렌드가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1년 사이클 안에는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라는 트렌드가 있죠. 업트렌드, 다운트렌드, 밝아지는 동향, 어두워지는 동향, 따뜻해지고 차가워지고 활동적이고 비활동적이고 이 세상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바이오리듬에도 하루 단위의 사이클, 월별 사이클,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단위의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식과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에도 사이클이 있고 나선형 모양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과 산업, 그리고 유행에도 bull market, bear market, 상승시장, 하락시장과 같은 트렌드들이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죠. 그리고 여러 개의 사이클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과 우주의 형태와 본질은 스파이럴, 나선형이에요. 자, 흐름,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와 현실과 사업에 존재하는 예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Insight number 1. 그런 말이 있죠? 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but it rhymes. 역사는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비슷한 형태로 일어난다.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선 모양에서 하나의 사이클을 돌면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과 같은 지점에 도달하나요? 원에서 한 사이클을 돌면 같은 지점에 도달하겠죠. 하지만 나서는 아니에요. 2차원적인 모델에서 3차원적인 모델로 바뀌잖아요. 이와 같이 현재 사이클은 이전 사이클처럼 비슷한 패턴은 따르지만 기존과는 완전히 똑같진 않죠.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TV와 영화, 유행하는 음악과 춤,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패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렌드가 지났다고 해서 기회가 없어진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는 없어지지 않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코시스템을 관찰하고 역사를 공부하면 누구보다 트렌드에 앞설 수 있습니다. SNS, more specifically 인스타그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처음에 단순히 사진을 올리는 소셜미디어였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요. 최근에는 Threads가 생겼죠.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이런 기능이 나올 거라는 것을 몇 달 전부터 예측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청년들 사이에 스냅챗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인스타그램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기능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틱톡이 인기를 끄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었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의 데일리 유저가 급상승했고 거기에다가 머스크가 트위터의 소스 코드를 누구나 보고 카피할 수 있는 오픈 소스로 만드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Threads가 생겼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처음에는 분위기 있는 예쁜 사진이 잘 됐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에 맞는 좀 더 자연스러운 길쭉한 이미지, 또 그 다음에는 릴스에 맞는 중독성 있는 짧은 영상, 그리고 이제는 짧고 재밌거나 인사이트 있는 글, 각 단계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서 유행하는 형태의 컨텐츠와 알고리즘이 진화하고 그에 따라 잘 통하는 인스타그램의 전략도 변화합니다. 인플루언서, 사업가, 그리고 마케터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 게 아니라 바뀐 겁니다. 인사이트 넘버 2, 사이클 안에는 또 작은 사이클들이 존재합니다. 하루가 작은 사이클이라면 30일은 한 달이라는 좀 더 큰 사이클, 12개월은 1년이란 그것보다 더 큰 사이클, 반대로 하루도 시간, 분, 초라는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나눠지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작고 시야가 제한적이어서 모를 뿐이지 몇만 년 단위의 거대한 사이클들도 존재하고 엄청 작은 나노세컨드, 나노초 단위도 존재합니다. 우주는 무한으로 뻗어나가 거대해지기도 하고 무한으로 축소하여 작아지기도 합니다. 사업에 있는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산업을 이루는 큰 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사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머스, 무역이라는 큰 사이클 안에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이커머스 사이클, 이커머스 사이클 안에 이베이, 드롭시핑, 온라인 스토어, 아마존 사이클들, 그리고 아마존 사이클 안에 홀세일, 도매 판매 사이클, 그 다음에 유행했던 리테일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 판매, 그 다음에 PL, 프라이빗 레이블 판매, 그 다음엔 프라이빗 브랜드, 개인 브랜드, 또 그 다음에는 브랜드 애그리게이션, 브랜드 인수합병 사이클. 여러 개의 사이클이 차례대로 유행하고 트렌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연달아 이뤄져 더 큰 사이클을 만듭니다. 나무와 숲, 둘 다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큰 관점과 작은 관점, 둘 다 수용해야 시야가 넓어지고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봐야 기회를 잡고 트렌드와 파도도 탈 수 있겠죠? 현재 관점에 갇혀있지 말고 더 크고 대범하게, 그리고 작고 섬세하게 한 가지 흐름을 여러 초점에서 보세요. 인사이트 넘버 3,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흐름,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people, 사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문화와 인구 같은 거요. 두 번째는 industries, 산업, 이런 것들은 회사들의 동향, 무역, 금융 시스템과 경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죠. 세 번째는 politics, 정치, 법과 정책, 정부들 간의 협정, 분쟁, 권력 전환, 이런 것들이죠. 그 어떤 산업도, 그 어떤 트렌드도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0년대 할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들은 배우 위주들의 영화였어요. Bruce Willis is John McClane in Die Hard. Brad Pitt is Tyler Durden in Fight Club. 그때는 톰 행스 영화, 짐 캐리 영화, 알파치노 영화, 이런 식으로 배우들의 퍼스널 브랜드 위주로 영화들이 계획 및 홍보가 됐죠. People, 사람. 몇 년 전부터 할리우드가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영화 제작자들은 조금 더 안전한 전략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날리면 안 되니까요. 그 결과
기존 실적이 있는 리메이크 영화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미 인기가 검증된 IP, 지적 자산 위주의 영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스타워즈 영화, 마블 영화, 해리포터 영화 이런 것들 말이죠. 인더스트리즈, 산업.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배우들의 얼굴을 AI 기술로 복제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배우들의 얼굴을 젊게 만들어서 리메이크도 만들고 AI로 영화 시나리오도 짜고 이런 동향에 대응을 하기 위해 할리우드의 배우들과 작가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법적 분쟁이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이클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Politics, 정치.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트렌드, 사이클 그리고 흐름이 서로 뒤엉키면서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재밌으신가요? 산업, 사업, 그리고 흐름에 대한 더 다양한 분석을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이런 내용들도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흐름, 사이클,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흐름의 파도를 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레슨들은 사업가 사헬 블룸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빌려와서 이 영상에 맞게 제 방식대로 바꾼 아이디어들입니다. The Surfer Mentality, 서퍼 정신. 서퍼가 파도에 오르면 그는 파도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을 즐깁니다. 더 많은 파도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지금 타고 있는 이 파도를 완전히 만끽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은 사업, 성공, 그리고 삶에 정말 적합하고 유용한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서핑과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사업과 성공의 흐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레슨 1.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해라. 사람들은 하나의 기회, 하나의 파도가 지나면 딴 파도가 또 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것보다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파도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예측을 하며 파도가 올 곳으로 미리 헤엄쳐가 있는 것이 현명한 서퍼가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멋지게 파도를 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레슨 2. 지금 타고 있는 파도를 즐겨라. 내가 만약에 지금 멋진 파도를 타고 있다면 그 순간을 즐기세요. 이 파도가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세상이 나한테 준 선물을 내 손으로 망치는 것입니다. 훌륭한 요리를 먹을 때도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그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면서 먹느라 맛도 제대로 못 보면 코스 요리를 먹던 불량식품을 먹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천천히 음미하면서 완전하게 즐기세요. 그리고 일이 안 되거나 예전에 잘 됐던 일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사업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음 파도는 분명히 옵니다. 레슨 3. 모든 파도를 타려고 애쓰지 말아라. 젊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모든 파도를 다 타고 싶죠? 하지만 나에게 일찍 찾아온 기회를 냉큼 바로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왔을 더 좋은 파도를 못 탈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서퍼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파도를 다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파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가끔씩은 나에게 온 기회를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레슨 4. 물처럼 자유로워져라. 가끔씩 바다 상황이 안 좋아서 물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강한 파도 때문에 물에 잠기면 억지로 파도와 싸우지 마세요. 이럴 때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물과 하나 되는 게 정답이에요.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슬프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불운이 여러 번 연속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나쁜 일이 있었다고 딱딱하게 경직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불운을 초대합니다. 침착하고 부드럽게 힘을 빼고 물처럼 흐르세요. 이소룡이 말한 것처럼 Be like water, my friend. Lesson 5. 파도에 도전을 해라. 물과 파도가 무섭다고 해서 해변가에 앉아있기만 하면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시련이 고통스럽다고 사랑에 도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슬픈 삶이겠어요. 인생의 모든 것에는 양면적인 게 있어요. 업트렌드가 있으면 다운트렌드도 있고 빛이 있으니까 어둠도 있고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삶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언가의 일부이고 한 면입니다. 기회와 리스크도 하나예요. 용기를 가지고 파도에 도전을 하세요. 레슨 6. 다음 파도는 항상 온다. 서핑을 할 때 물 위에서 천천히 수영하면서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할 수도 있죠. 나에게 또 파도가 찾아올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파도는 분명히 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하죠? 뉴스와 미디어에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와 시장 상황에 민감한 사업가로서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매일 느껴요. 코로나 이후로 정말 세상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길거리에는 텅텅 비어져 있는 건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게 치솟고 있고 근데 경제는 힘들다고 하는데 명품과 외제차 판매량은 증가하고 요식업은 붐업하고 있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죠. 왜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보이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차피 돈을 모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년 구매력은 떨어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불가능해지고 있고 차라리 지금 그냥 즐기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단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희망은 없는 걸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밝은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파도는 분명히 오니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파도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요. 지금이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전 세계는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대략적으로 100년 전이네요. 그때 당시 미국은 세계 1차 대전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하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암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기, 전기, 자동차와 같은 신기술들이 발명되고 경제의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미국은 말도 안 되는 호황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신기술들이 만나고 모이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혁신들이 미국 경제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었고 전쟁을 겪은 것처럼 세계의 경제와 물류 체계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물가도 계속 올랐죠. 하지만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AI, 건전지, 그리고 로봇공학 기술들이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이런 것들을 배우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다시 학생이 된 것처럼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유튜브로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많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제 주변 사업가 친구들과 지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큰 흐름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든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것들이 머지않아 정말 큰 파도가 돼서 다시 살만한 세상을 가져올 거라는 예상을 조심히 해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 우울해하는 것보다 서퍼의 정신을 생각하고 파도와 흐름을 타면서 다 함께 큰 그림을 보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